여러분, 김영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콘택트 렌즈 기초 13주차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시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시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본격적인 2차 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고요. 8장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쭉 보세요. 일단 좀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눈을 계측을 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사용해야 한다. 그때 안경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번째가 각막의 곡률 반경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고, 두 번째 각막의 비구면도가 어떻게 되는지 중심 각막 곡률과 주변부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두 개의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비구면도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고, 더 정확한 비구면도는 각막 지형도 검사라고 하는 전체적인 각막을 매핑, 지도의 형태로 그려서 비구면도를 평가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 적용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막의 직경을 측정해서 이 각막의 직경과 첫 번째 측정한 각막의 전면의 곡률 반경을 이용해서 여기에 별표 3개 쳐져 있는 것처럼 각막의 세그 값을 측정해서 각막의 세그 값과 일치하는 콘택트 렌즈의 세그 값을 갖는 콘택트 렌즈의 직경과 베이스 커브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계속 90페이지입니다. 자, 아래쪽을 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측정해서 어떻게 피팅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내용들도 살펴보았지만 결과적인 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세 가지 요소들을 정확하게 측정했을 때 어떠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양상을 보인다면 그것이 이상적인 피팅 상태가 되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래쪽을 쭉 내려와 보면 91페이지 내용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막의 곡률 반경과 각막의 비구면도 또 각막의 직경을 이용해서 안경사가 정확하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했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착용감입니다. 눈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어떤 이물질도 들어가 있는 느낌을 느끼지 않는 아주 편안한 상태를 느낀다면 일단 나머지 변수들이 설사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이상적인 피팅 상태에 근접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각막의 일부분만을 덮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각막을 전체적으로 덮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HVID, 가시홍채 직경보다 각막은 전체 직경이 1.5mm 정도 크기 때문에 최소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가시홍채 직경보다 2mm를 크게 해주어서 전체적인 각막을 충분히 덮을 수 있게 피팅을 해주는 것이 이상적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좋은 중심 위치입니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각막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귀 쪽, 코 쪽, 위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당연히도 착용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광학적으로도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광학 중심이 동공의 중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착용감적인 문제 또 광학적인 문제, 즉 시력 저하라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 눈을 깜빡일 때 렌즈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깜빡하고 눈을 떴을 때 렌즈가 윗눈꺼풀과 같이 따라서 올라갔다가 스르륵 하고 각막의 중심 부위에 제 위치를 찾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움직임의 정도는 대략 0.2mm 정도 내외가 되면 아주 이상적인 피팅이다라고 간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눈을 오른쪽, 왼쪽, 위, 아래와 같이 동향 운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눈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움직이면 좋겠지만 약간 눈의 움직임보다 조금 따라오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따라오는 양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아주 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동양 운동을 했을 때 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0.2mm 정도의 살짝 좀 간격이 있다면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푸시업 검사를 했을 때 최적의 타이트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수치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으로 렌즈를 위쪽으로 밀어 올릴 때 밀어 올려지는 양상, 또 밀어 올렸다가 이 눈꺼풀을 놓으면 렌즈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겠죠. 이때 이 움직이는 양상 등을 가지고 이상적인 피팅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데, 나머지들은 사실은 그 정확하게 그 수치상 뭐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푸시업 테스트는 수치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임상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안경사라면 이 검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피팅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적절한 주변부 피팅이겠죠. 중심부의 피팅이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이 콘택트 렌즈의 가장자리가 결막을 너무 압박하거나 또 너무 들떠 있는 상태라면 피팅 상태에 문제가 되겠죠. 너무 주변 부분이 타이트하다면 눈물 순환을 방해할 거고요. 가운데 중앙 부분은 잘 맞더라도 주변 부분이 너무 플랫하게 처방이 돼 있다면 렌즈가 움직임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심 부분의 피팅 상태뿐만이 아니라 렌즈의 주변 부분의 피팅 상태, 즉 이 가장자리 부분의 피팅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당연히 시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교정 시력이 뭐 0.56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쪽에서 설명한 모든 피팅 양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상적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쭉 뛰어넘었어요. 9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좀 전에 설명한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약간 복습한 거고요. 요 부분 92페이지 좌측 하단부에 있는 전체 직경이라는 내용은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내용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전체 직경이 어떻게 피팅 양상에 영향을 주는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착용했을 때 이런 전체 직경의 변화는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안경사들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가장 오해하는 것이, 내가 처방하기 전에, 그러니까 피팅을 시키기 전에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 병에 밀봉돼서 포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포장 용기에 멸균된 상태로 포장되어 있을 때 써 있는 그런 재원들 있죠. 직경이 얼마다, 뭐 베이스 커브가 얼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실제로 착용했을 때도 그대로 맞아 떨어질까, 그대로 또는 지속적으로 유지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직경은 실제로 사람에 따라서 착용한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아주 잘 일어난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 줄 쳐놓은 부분 있죠? 일부 렌즈 재질의 함수율 및 치수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각막의 온도가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몸의 체온의 변화와 또 일치해서, 또 동일한 사람이라도 추운 곳에 갔을 때와 더운 곳을 갔을 때 각막의 온도 자체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비이온성 재질과 이온성 재질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이온성 재질이 상대적으로 이온성 재질보다는 이런 온도의 변화에 따른 직경의 변화가 상당히 민감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임상에 나아갔을 때 비이온성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어떠한 특정 이유 때문에 처방을 했다면 이 사람에게 처방을 할 때 이런 직경의 변화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방 기준에 따른 직경, 처방 직경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 큰 직경을 선택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직경이 눈에 착용했을 때 온도 변화에 의해서 수축된다는 이런 변화에 조금 더 쉽게 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2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내용입니다. 책에는 교재는 후정점 굴절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시면
백 버텍스 파워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흔하게 얘기하는 콘택트 렌즈 도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굴절력이 되겠고요. 사실은 후정점 굴절력이라는 말보다 임상적으로는 상측 정점 굴절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이 상측 정점 굴절력과 관련된 내용들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소프트 콘택 렌즈의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다이옵터, 마이너스 1.25 다이옵터 이렇게 상대적으로 굴절력이 낮으면 렌즈가 상당히 얇게 제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렌즈가 너무 흐물흐물거려서 손에 올려놓으려고 해도 막 이렇게 손바닥에 막 달라붙고 옆으로 막 퍼져버리고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컵 형태의 콘택트 렌즈 형태를 제대로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즉 상측 정점 굴절력 즉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도수가 낮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제조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핸들링하기 쉽게 만듭니다. 핸들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손에 올려놓고 좀 이렇게 다루고 위치를 조정하고 뭐 착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핸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핸들링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수가 낮은 렌즈는 상대적으로 좀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도수가 낮은 렌즈가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굴절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렌즈라면 그러면 또 제조회사에서는 이런 렌즈에 또 어떤 변화를 줄까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면 소프트 콘택 렌즈와 비구면 소프트 콘택 렌즈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구면 콘택 렌즈보다는 비구면 콘택 렌즈로 처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렌즈는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진 렌즈이기 때문에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는 중심 부분은 뭐 마이너스 굴절력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다이옵터로 만들어졌다면 마이너스 10 다이옵터가 되겠죠. 광학부, 근데 광학부의 가장자리부터는 점점 평평해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굴절력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비구면 렌즈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중심 부분은 마이너스 10 다이옵터라고 하더라도 가장자리로 점차 갈수록 마이너스 9, 8, 7, 6, 5, 4, 3, 2일 뭐 이런 식으로 렌즈가 점차 얇아지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비구면 형태의 렌즈로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중심 두께를 좀 얇게 만들 수 있고 또 착용감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현대에 나와 있는 소프트 콘택 렌즈들은 요즘에 대부분 비구면 렌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임상에 나갔을 때 판매하고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렌즈들이 비구면 렌즈가 아니라 구면 렌즈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취급하는 콘택트 렌즈 회사의 높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렌즈도 구면 렌즈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구면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보다는 비구면 콘택트 렌즈로 처방해서 착용감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 봅시다. 그렇다면 반대로 플러스 10 다이옵터, 좀 전에 마이너스 10 다이옵터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플러스 10 다이옵터와 같이 아주 두께가 두꺼운 플러스 렌즈, 특히 중심 두께가 아주 두꺼운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좋겠는가? 일반적으로 높은 굴절력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렌티큘러 가공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렌티큘러 가공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광학부 직경이 10mm가 된다라고 하면 중심 두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1mm 정도 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그런데 이 광학부 직경을 10mm가 아니라 5mm로 극단적으로 줄인다면 중심 두께도 0.1mm로 아주 상대적으로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플러스 안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안경에서도 높은 굴절력을 가진 렌즈는 중심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렌티큘러 가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말로만 설명하면 이 렌티큘러 가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사진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글로 들어와서 내가 검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위에 좀 화면이 좀 작은가요? 이렇게 내가 보여준 것처럼 렌티큘러 렌즈라고 검색하면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밑에를 쭉 살펴보면 자, 가장 대표적인 렌티큘러 렌즈 사진이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한번 요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리네요. 잠깐 멈출게요.
네, 자, 이 화면을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 영상이에요. 지금 보면 왼쪽 같은 경우도 잘 안 보이죠. 확대를 한번 해볼까? 확대가 되나? 확대가 잘 안 되네. 일단 보세요. 플러스 12다이옵터의 일반 렌즈고요. 여기 오른쪽 렌즈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다이옵터의 렌티큘러 안경 렌즈입니다. 뭐 콘택트 렌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화면에 잘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왼쪽 렌즈 같은 경우는 전체 직경이 전부 다 광학부로 이루어지는데 오른쪽 렌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심 부분 여기 지금 내가 화살표로 빙글빙글 돌리는 요 부분만 광학부고요. 요 가장자리 부분은 도수가 없는 그냥 안경테에 끼울 수 있는 정도로 그 강도를 가진 플라스틱으로 그냥 만들어요. 그러니까 왼쪽 렌즈와 오른쪽 렌즈의 극단적인 차이는 전체 직경은 오른쪽의 렌티큘러 렌즈가 더 클 수 있지만 이 광학부의 직경은 오른쪽의 렌티큘러 렌즈가 훨씬 작죠. 그러니까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중심 두께를 전체 직경을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점차 요 두께가 상당히 중심 두께가 얇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내가 그 대면 수업할 때 한번 직접 이 렌즈 보여주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요건 여기까지 합시다. 자, 어찌됐든 높은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렌즈의 경우에는 이렇듯 전체 광학부 직경을 좀 줄여주고 주변 부분을 좀 넓히는 형태로 해서 이런 소프트 콘택 렌즈의 경우에도 중심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착용감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또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콘택 렌즈와 플러스 10다이옵터의 콘택 렌즈를 처방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경사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렌즈를 더 편안하게 착용시켜 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나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갔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중심 두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저함수율 렌즈와 고함수율 렌즈가 중심 두께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다이옵터의 저함수율 렌즈와 마이너스 3다이옵터의 고함수율 렌즈를 비교했을 때 고함수율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수분 함량이 좀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소프트 콘택 렌즈의 재질이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렌즈가 상당히 잘 찢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회사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런 잘 찢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함수율의 렌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중심 두께를 두껍게 제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어떠한 내용을 좀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면 좋을까요? 그렇죠. 엑설런트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함수율의 렌즈를 처방하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도수여도 고함수율 렌즈는 잘 찢어지지. 그러니까 좀 제조회사에서 중심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중심 두께가 두꺼운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착용감에도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중심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렌즈 전체의 무게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렌즈가 아래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피팅 양상도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런 고함 수율의 렌즈를 처방한다면 뭐 잘 피팅 상태가 아주 좋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피팅 상태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런 중심 두께의 두꺼움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즉 피팅 상태를 조금 더 스티프하게 해줄 수 있겠죠. 곡률 반경을 작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체 직경을 키워주어서 조금 더 스티프한 양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 아래쪽에 보게 되면 뭐 엣지 두께와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죠. 엣지 디자인이 뭉툭한 경우에는 눈을 깜빡이면서 윗눈꺼풀을 좀 자극해서 윗눈꺼풀의 통증을 좀 느끼게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아주 날카로운 끌 모양의 이런 소프트 콘택 렌즈가 있다고 하면 가장자리가 끌 모양으로 아주 뾰족하고 납작하고 눈 쪽에 밀착되는 그런 렌즈라면 이 눈 특히 소프트 콘택 렌즈가 놓여지는 각막의 가장자리 부분의 결막을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눈 아래 통증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눈물 순환을 조금 방해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93페이지로 넘어와서 위에서 설명한 뭐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 가시홍채 직경, 또 각막의 비구면도 뭐 이런 것들을 측정했고 또 중심 두께는 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쭉 해오고 있죠. 또 가장 이상적인 피팅 상태는 어떤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눈의 상태, 즉 특히 각막의 상태를 검사해서 첫 번째 시험 렌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시홍채 직경이고요. 이 가시홍채 직경이 중요한 이유는 가시홍채 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의 초기 렌즈를 선택할 때 직경을 가시홍채 직경 플러스 2mm를 더 키워주어서 전체 직경 소프트 콘택 렌즈의 전체 직경을 선택하게 되고 또 이 전체 직경과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이용해서 각막의 세그 값을 구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의 전체 직경에 맞는 또 베이스 커브를 선정해 주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초기 렌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시홍채 직경과 이런 곡률 반경을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을 그러니까 초기 최초의 소프트 콘택 렌즈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습 시간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론 시간에는 그냥 요 정도만 내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93페이지 오른쪽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 콘택 렌즈의 착용과 제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벌써 시간이 한 21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소프트 콘택 렌즈의 그 착용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쭉 책에 나와 있는데요. 요걸 그냥 쭉 여러분들 그냥 살펴만 보세요. 이 내용들 뭐 특별히 내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다거나 할 건 없고요. 뒤에 그림을 보면서 내가 실제 동작을 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교재에서 나오는 것과 임상에서 실제로 착용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약간 측면 쪽을 보게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왼쪽 눈에 착용할 때는 오른쪽을 보게 한 상태에서 여기 곡막 부분에 렌즈를 올려놓고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이 가장자리에 붙여진 렌즈를 각막 쪽으로 좀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착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소프트 콘택 렌즈를 아주 많이 착용해 본 사람들은 그냥 바로바로 착용할 수 있겠지만 소프트 콘택 렌즈를 처음 착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렌즈가 눈으로 무언가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면 막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막 피하게 되고요. 또 눈을 자꾸 감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반사적으로 눈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을 감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을 좀 막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은 이 방법 내가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설명해 줄게요. 일단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는 윗 눈꺼풀과 요 속눈썹과 눈꺼풀을 동시에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렌즈는 검지손가락에 올려놓고요.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아래쪽 눈썹과 눈꺼풀을 당겨준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서 살짝 각막에 올려놓게 되면 소프트 콘택 렌즈가 붙는 시간은 대략 0.1초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 소프트 콘택 렌즈가 있다 치고 여기가 각막이라고 치면 이 손으로 렌즈를 꾹 눌러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렌즈가 눈 근처, 각막의 근처까지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저절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쫙 하고 이 눈물이 묻어 있잖아요. 이 눈물하고 콘택트 렌즈가 접촉하는 순간 이 렌즈를 빨아들이듯이 각막이 쫙 하고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렌즈가 부착이 돼요. 그래서 처음 착용할 때는 사실은 이걸 손으로 막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각막 근처에 그러니까 눈물막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살짝만 이렇게 닿게 되면 자동적으로 붙는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게 처음 착용하는 사람들은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로써 또 내가 행동으로 보여줬고 실습 시간에 아주 자세히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용했다면 이번에는 잘 보이죠? 렌즈를 뺄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책에서는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또 뺄 때도 낄 때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벌려준 상태에서 아까 렌즈 꼈잖아요. 이번에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같이 이용해서 렌즈를 이렇게 하고 딱 잡아주면 렌즈가 빠지게 됩니다. 아주 쉽게 빠지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숙달된 사람들이야 뭐 그냥 한 손으로도 위에 당겨주지도 않고요.
한 손으로도 잡아서 뺄 수 있지만 처음 착용하는 사람은 눈으로 손가락이 다가오니까 또 막 빼지도 못하고 막 눈을 이렇게 감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왼쪽 렌즈를 뺄 때는 오른쪽을 보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느낌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잡아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소프트 콘택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 각막 부분에 렌즈가 올려져 있죠. 그럼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렌즈를 귀 쪽으로 밀고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빼준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설명한 것처럼 렌즈 낄 때와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요. 엄지손가락과 같이 이용해서 렌즈를 잡아주는데 이때 이 렌즈 각막의 중앙 부분에 붙은 부분을 이렇게 빼려고 하면 쉽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유리창에 붙인 그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이는 거. 그거 잡아당길 때 가운데 막 잡아당기면 빠지나요? 잘 안 빠지죠? 막 전단지 같은 거 붙이는 뽁뽁이 그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떨어지죠? 이 가장자리에 뭐 하나 붙어 있죠? 여기 잡아당길 수 있는 거. 즉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옆쪽이나 어디든 가장자리를 이렇게 탁 잡아당기면 똑 하고 쉽게 떨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콘택 렌즈를 뺄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앙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랫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빼주도록 또 이 콘택트 렌즈 처음 착용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렌즈를 뺄 때 그러한 식으로 약간 아래쪽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빼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요. 이제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자, 한번 보세요. 중요하니까요. 자, 첫 번째, 각막의 형상이 중요하겠죠. 각막이 뭐 구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이제 뭐 극단적으로 구면의 형태냐 아니면 비구면의 형태냐 각막의 모양이 또 각막의 비구면 형태로 생겨 있다면 비구면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편심률 얘기했잖아요. 편심률이 0.1이냐, 0.4냐, 0.5냐, 0.6이냐, 0.8이냐 이렇듯 그 사람의 비구면도가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콘택트 렌즈의 형상이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 보면 BOGR이라고 되어 있는 건 Back Optic Zone Radius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써서 좀 미안하긴 한데 소프트 콘택 렌즈의 베이스 커브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 콘택 렌즈의 광학부, 그러니까 후면 광학부가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광학부 베이스 커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가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과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피팅이 원활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변부 두께가 중요하겠죠. 주변부 두께가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서도 만약에 주변부 두께가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꺼풀이 자꾸 이 렌즈를 밑으로 막 밀어낸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중심 두께도 이 앞전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심 두께가 두꺼우면 이 렌즈가 두꺼우면 무게도 증가할 거니까요.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처지기도 하겠지만 중심 두께가 두꺼워도 이 렌즈가 눈꺼풀과 상호작용을 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또 피팅 상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특히 이 소수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친수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재질에 따라서 표면이 수빈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콘택트 렌즈 역사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리콘 고무 렌즈가 왜 피팅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 표면에 물이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일 때마다 뻑뻑뻑뻑뻑뻑 하잖아요. 그 렌즈를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렇듯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피팅 상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렌즈 후방, 즉 각막 앞쪽에 눈물막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얘기했죠. 특히 이런 함수율이 높은 고함수율의 렌즈들은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죠. 외부 인자. 검열반이 있느냐? 이거는 이 코 쪽에 이 약간 손으로 치면 굳은 살 같은 건데요. 자외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톡 융기되어 있는 결막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막 부위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융기된 부분이 있으니까 렌즈를 착용했을 때 그 융기된 부분에 의해서 콘택트 렌즈가 좀 위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좀 귀 쪽으로 밀려나거나 뭐 이런 요소들의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또
눈꺼풀의 장력, 이 눈꺼풀이 단단한 딱딱한 단단한 사람과 느슨느슨한 사람은 당연히도 피팅 상태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눈꺼풀의 장력, 눈꺼풀이 아주 딱딱하고 뻣뻣한 사람의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 약간 밀어내거나 또는 자꾸 잡아당기는 형태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눈꺼풀이 느슨한 경우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윗눈꺼풀이 약간 끝에서 좀 잡아주어서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얘가 흐물흐물하니까 렌즈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피팅에 나쁜 양상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게 머릿속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의 특징. 이거 앞전에 다 얘기한 거잖아요. 착용감이 어떠냐, 중심 위치가 어떠냐, 숨모크의 움직임은 어떠냐, 또 측면 또는 상방 이렇게 측면을 보거나 위를 볼 때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잘 따라가느냐, 아니면 레그가 있느냐. 레그라는 거는 뭐냐면 같이 눈알하고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처진 위를 보는데도 렌즈는 밑에 부분에 있는 거죠. 이런 걸 레그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렌즈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중앙에 그런 것들을 이런 레그라고 하는데 어쨌든 측면을 주시하거나 위쪽을 주시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런 레그가 심하다면 당연히 피팅 상태는 원활한 피팅 상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업 검사 얘기했고 주변부 피팅, 시력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봅시다. 한 가지만. 그러니까 타이트한 피팅, 너무 꽉 맞는 피팅, 렌즈의 움직임이 없는 피팅 상태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으면 만약에 정확하게 피팅된 피팅 상태와 이런 루즈한 피팅 상태는 이와 뭐 반대라거나 아니면 조금 뭐 움직임이 있는 상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타이트한 피팅 상태는 어떠냐? 착용감이 어떨까요? 착용감이 좋아요. 처음에는. 왜? 렌즈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착용감이 좋겠죠. 렌즈가 막 움직이면 눈에서 뭔가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벌써 30분이 흘렀네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너무 타이트하게 피팅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너무 꽉 압박하기 때문에 오래 지나게 되면 눈도 조금 압박하는 느낌도 받고 좀 피로도도 느낄 수 있고 또 눈물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각막의 대사작용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이트한 피팅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중심 위치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대부분 각막 중앙에 딱 붙어 있어서 중심 위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순모크 움직임. 눈을 깜빡깜빡하는 걸 순목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그냥 눈 깜빡임이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은 눈 깜빡임 후 움직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눈을 깜빡깜빡할 때 렌즈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타이트하니까 아주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콘택트 렌즈 착용하신 분에게 자,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하고 눈을 보는 거죠. 눈을 깜빡여 보세요 하면서 렌즈를 보는 거죠. 근데 렌즈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이 렌즈 너무 좀 타이트한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측면을 주시하고 상방을 주시할 때 이 레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눈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위를 보면 위, 아래를 코 쪽. 뭐 이렇게 보면 렌즈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레그는 약간은 있는 것이 눈물 순환이라거나 이런 측면에서 좋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푸시업 검사할 때 렌즈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렌즈를 밀어 올리려고 해도 렌즈가 올라가지 않아요. 또 혹시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느리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 피팅 상태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아주 타이트하게 피팅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부 피팅 상태에 결막 눌림이 발생하겠죠.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이 눈에 착용했을 때 각막 가장자리 즉 결막 부분에 이렇게 착용됐을 때 어떻겠어요? 타이트하니까 여기를 꽉 하고 누르겠죠. 그러니까 요 끝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각막 가장자리 부분이 결막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결막 눌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력은요. 일반적으로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시력은 숨목 후 안정적이거나 아마 선명해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눈물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눈물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고여 있거든. 소프트 콘택트 렌즈도 완전 딱 밀착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눈물층이 살짝은 있는데요. 이 눈물층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이 눈물 순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렇듯 혼탁해지잖아요. 그렇듯 약간 이렇게 약간 흐려지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눈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눈꺼풀이 렌즈를 꾹 눌러서 강제로 이 안에 있는 눈물을 배출시키고 눈물을 집어넣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피팅된 경우에는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뿌예요. 그래서 눈을 깜빡하면 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력은 좋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좀 흐려지고 눈을 깜빡여야 좀 선명하다면 아, 시력적인 측면에서 이 렌즈는 타이트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 봅시다. 그렇다면 최적의 피팅 상태는 어떤가? 이 착용감이 아주 좋고요. 처음 뭐였었어요? 착용감이잖아요. 착용감도 아주 좋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중심 위치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레그는 0.2에서 0.4 정도 또 측면을 주시하거나 위를 주시하거나 이럴 때 레그도 0.2에서 0.4 또 눈을 깜빡했을 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의 양상도 대략 한 0.2mm 정도 내외라면 아주 최적의 피팅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눈을 깜빡였을 때 숨목했을 때 어때요? 이탈이 쉽고 매끄럽게 회복된다. 그러니까 눈을 깜빡하면 슥 하고 올라갔다 스르륵 0.2mm, 3m에서 4mm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짝 올라갔다 스르륵 살짝 올라갔다 스르륵 그래서 이탈도 잘 되지만 아주 매끄럽게 원상태로 회복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루즈한 피팅 상태, 플랫한 피팅 상태가 되면 이탈이 엄청 쉽고 또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요. 눈을 깜빡하면 위로 올라갔다가 뚝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피팅 양상을 보이지만 최적의 피팅 상태에서는 살짝 올라갔다 스르륵 하고 제자리를 잡고 살짝 올라갔다 스르륵 제자리를 잡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가 타이트할 때와 루즈할 때 또 최적의 상태일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충분히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실제로 임상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소프트 콘택 렌즈를 착용시키고 피팅할 때 그 상태가 정확하게 맞는 상태인지 타이트한 상태인지 루즈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아래쪽 보세요.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도 위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니까 잘 한번 읽어보면서 위의 표와 아래의 내용을 잘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도 자, 이런 부분 혹시 뭐 줄 칠 부분이 있으면 줄 치는데요. 위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또 여기 착용감과 관련된 내용들도 내가 위에서 충분히 다 설명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쭉 읽어보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중심 잡기, 중심 안정은 또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지 여기 보면 루즈하게 피팅된 렌즈는 0.3mm 이상 아주 렌즈 눈을 깜빡할 때마다 완전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정상적이라면 한 0.2mm 정도 내외 살짝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면에 타이트한 피팅은 아주 중간에 딱 붙어 있어서 눈을 깜빡해도 전혀 렌즈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이게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도 위쪽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쭉 참고해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별표 쳐 있는 부분은 조금 강조해서 내가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38분은 흘러가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측면을 주시할 때, 즉 동양 운동에서 그러한 레그 값은, 레그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임은 깜빡임 후의 움직임과 같이 피팅된 상태를 예민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을 주시할 때의 이 레그의 양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그냥 정면을 본 상태에서 눈을 깜빡여 보세요. 깜빡해서 그냥 단순히 눈에 중심 잡기, 중심 안정만 보고 또 중심 상태에서 움직임만 보는 것으로는 정확하게 피팅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위 보세요, 아래 보세요 하면서 이 렌즈가 좀 전에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해 줄까요? 자, 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좀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왼쪽 같은 경우는 잘 피팅된 거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 위쪽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면을 주시하는 상태에서 눈을 깜빡하고 눈을 뜬 상태예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화살표로 그려놨지만 위, 아래 지금 요 갈색 테두리가 요게 가시홍채 그 가장자리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가장자리가 상하 좌우 아주 균일하죠. 그죠? 간격이. 근데 오른쪽 보면 어때요? 위에는 상대적으로 좁고 아래쪽은 아주 간격이 넓죠.
이렇게 오른쪽과까지 피팅된 것이 루즈한 피팅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는 책에서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왼쪽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왼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오른쪽 눈을 보면 오른쪽 코 쪽에 비해서는 귀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넓긴 한데 요 정도 레그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요쪽에 비해서 0.2mm 정도가 더 넓다면 그 정도 레그는 아주 잘 맞는 피팅 상태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오른쪽과 같이 극단적으로 이쪽에 레그가 심해진다면 즉 레그란 얘기는 눈의 움직임을 렌즈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아주 루즈한 피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을 주시하면서 이 레그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실제로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양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위쪽과 같이 그냥 정면을 본 상태에서 깜빡깜빡하게만 만들어서 피팅 상태를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아래쪽 그림 왼쪽에서는 약간의 레그가 있는 상태인데요. 한 0.2m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이것도 없이 정확하게 양쪽이 균등하다면 그건 아주 타이트하게 피팅됐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 8-6을 보게 되면요. 아까 푸시업 테스트 내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지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눈을 아래 눈꺼풀을 올려서 이 렌즈를 위쪽으로 쓱 하고 올린 상태에서 손을 탁 하고 놓습니다. 그 렌즈가 이렇게 스르륵 하고 내려오는 그 양상을 가지고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죠. 아주 중요한 피팅 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별표가 3개나 쳐 있죠.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상적으로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나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시업 검사를 이용한 렌즈 피팅 상태의 평가는 렌즈 피팅 상태의 가장 유용한 단일 검사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도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데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 푸시업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실습 시간에 실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팅 상태를 가지고 푸시업 테스트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소프트 콘택 렌즈가 타이트하다, 정확하게 이상적인 피팅 상태를 보인다, 루즈한 피팅 상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이렇게 줄을 쭉 쳐놓도록 해요. 자, 주변부 피팅 상태도 아까 다 얘기한 거고 시력적인 면도 다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글씨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시력은 당연히도 이 그 착용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적처럼 시력이 좀 잘 나와야 하고 실제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안경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정도의 교정 시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했을 때 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쭉 읽어봐요. 당연히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제대로 피팅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렌즈가 뒤집혔다거나 렌즈가 손상됐다거나 렌즈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런 불편함들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더 근본적으로 전체 직경이라거나 이런 베이스 커버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거나 또 엣지 디자인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 쭉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도 한번 참고 삼아 읽어봐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만약에 부적절한 직경을 가져서 너무 큰 직경을 가지게 되면 어떤 또 문제가 나타나는지 이런 내용들도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더 좋기는 한데 크면 클수록 좋으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첫 번째, 엣지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결막에 눌림이 발생할 수 있고 눈물 순환을 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렌즈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좀 스티프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렌즈 주변 부분이 두껍게 되면 특히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오목 메인스커스 렌즈니까 가장자리가 좀 두껍잖아요. 그런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식별용 컬러를 넣었을 때 가장자리는 진하고 중심 부분은 연하고 이렇고 또 가장자리가 너무 파란색 식별용 컬러를 넣은 경우에는 너무 파랗게 보여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눈에 착용했을 때 컬러 렌즈 효과를 내려고 한 건 아니라 렌즈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좀 찾기 쉽거나 손에 올려놨을 때 핸들링하기 쉽게 하려고 식별용 컬러를 넣는 건데 그냥 봤더니 공막 이
부분이 각막 가장자리 공막이 막 파랗게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큰 직경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너무 작은 직경 같은 경우는 각막을 충분히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출된 각막 가장자리가 건조돼서 마르는 그런 문제점들을 나타내니까 특히 이 각막 가장자리 부분에 탈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루즈한 피팅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각막 염색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루즈한 피팅이 돼서 렌즈가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이 각막을 너무 많이 자극하잖아요. 각막 상피에 손상을 입으니까 플로레센으로 염색하면 이 각막 중앙 부분이 초록색으로 염색되겠죠. 뭐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또 착용감이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시력 변화도 너무 들쑥날쑥 심할 거고요. 또 각막에서 이탈되기도 쉽겠죠.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쭉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또 너무 타이트한 경우에는 눈물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각막의 대사작용에 다양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쭉 나오고요. 여기 오른쪽 위쪽에 보게 되면 타이트하게 피팅된 렌즈의 경우에는 이게 착용감 자체는 초기에는 편하지만 착용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통증 같은 것도 호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나쁜 점들, 그러니까 단점들, 너무 이 타이트하게 피팅됐을 때의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긴 나머지는 다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한 46분쯤 됐는데요. 이제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는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과 각막의 가시용체 직경을 이용한 각막의 직경을 구해서 세지털 뎁스를 구하고 그 세지털 뎁스에 맞는 소프트 콘택 렌즈의 직경과 베이스 커브를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각막의 비구면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맞는 그 비구면도에 맞는 소프트 콘택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또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시킨 상태에서는 안경사들은 착용시킨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에서 눈을 깜빡이는 상태의 렌즈의 움직임, 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등 이렇게 동적인 상태에서의 레그 값이 어떤지, 또 푸시업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를 정확하게 피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아니죠. 콘택트 렌즈 기초 13주차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14주차 때는 요 다음 장이죠. 9장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또 피팅이라는 이런 주제로 소프트 토링 렌즈죠. 이전에는 소프트 구면 렌즈에 대한 얘기를 했고 9장에서는 소프트 토링 렌즈의 또 디자인과 또 피팅은 또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안경사라면 어떠한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3차 수업 모두 마무리할게요. 안녕.